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60대 은퇴 부부의 한 달 생활 이야기. 우리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느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아온 남편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젊을 때는 늘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을 사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노후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 질문이 생겼다. 도대체 언제가 충분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비슷한 고민을 한다. 지금 가진 돈으로 정말 괜찮을까? 은퇴하면 하루하루가 허전하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다른 말을 한다.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욕심이 줄어서 편해졌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삶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다.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아도 잘 산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60대 부부의 한 달 생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며 꼭 생각해 볼 몇 가지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작에 가깝다. 직장이 사라질 뿐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처음으로 내 것이 된 느낌이다. 아침 출근 시간이 사라지고 주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대신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은퇴 이후의 삶이다. 사례 1. 우리는 한 달에 230만 원으로 삽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63세 김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이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대략 이렇게 쓴다. 식비 70만 원, 관리비 공과금 35만 원, 의료비 20만 원, 교통비 15만 원, 취미여가 30만 원, 기타 생활비 60만 원, 합계 약 230만 원 정도다. 이 부부가 특별히 절약을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간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우리는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다. 젊을 때는 비교가 많았지만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다. 우리 둘이 편하면 그걸로 됐다. 놀랍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자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한다. 사례 2. 은퇴 후에 더 바빠졌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박 씨 부부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남편은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의 하루는 꽤 규칙적이다. 아침에는 동네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집에서 간단히 먹는다. 오후에는 각자 활동을 한다. 남편은 도서관, 아내는 그림 수업,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다. 이 부부가 말하는 은퇴의 핵심은 이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쓰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 우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작은 원칙을 만들었다.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에 나간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준다. 사례 3. 우리는 작은 여행을 자주 갑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이 부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은퇴를 즐긴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여행을 간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다. 대부분 이런 곳이다. 근처 바닷가, 작은 온천 마을, 지방 소도시. 비용도 크지 않다.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여행을 큰 이벤트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작게 자주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부부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아직 건강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은퇴 후 삶의 중요한 기준은 돈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말한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것. 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다. 젊을 때는 늘 더 많이를 원한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질문이 바뀐다. 얼마가 필요한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에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결국 세 가지로 정리한다. 1. 생활비 구조를 미리 만들어 보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월 생활비다. 막연한 자산보다 현실적인 지출 구조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달 200만 원, 한 달 250만 원, 한 달 300만 원. 이 기준만 정해도 은퇴 계획이 훨씬 현실적으로 보인다. 2. 돈보다 중요한 건강.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다. 돈은 준비할 수 있지만 건강은 미리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운동을 시작하세요. 걷기, 가벼운 등산, 수영. 이런 작은 습관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 3. 하루를 채울 활동 만들기.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은 시간의 공백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은퇴 전에 최소 3가지 활동을 만들어 두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운동, 취미, 사회활동. 이 3가지가 있으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김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지금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큰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는 욕심을 좀 줄였거든요. 어쩌면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싼 집도 필요 없고 화려한 여행도 필요 없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산책을 하고 가끔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는 삶. 그래서 많은 은퇴 부부들이 결국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우리는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한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린다. 연금은 얼마 있어야 하지? 노후 자금은 몇 억 있어야 하지?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은퇴 연구를 오래 해온 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행복한 은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돈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장기 연구 중 하나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어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서는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는데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사람들의 노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크게 3가지였다. 관계, 건강, 삶의 의미. 돈은 기본적인 안정에는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돈보다 중요한 준비가 따로 있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 생활 리듬. 사람의 뇌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매우 좋아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다. 이 리듬이 안정될수록 수면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 리듬이 출근과 퇴근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사라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초기에 이런 말을 한다. 시간은 많은데 하루가 흐트러진 느낌이에요.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생활 리듬의 붕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한 3가지 시간을 정해두라고 말한다. 기상 시간, 외출 시간, 취미 시간. 이 단순한 구조만 있어도 삶의 안정감이 크게 올라간다. 두 번째 요소, 몸을 움직이는 생활.
노년의 행복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체 활동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 감소, 치매 위험이 약 25% 감소, 우울증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의외로 단순하다. 걷기.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혈압 감소, 혈당 안정, 뇌혈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은퇴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산책 습관을 만들게 된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부가 싸울 일이 거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묻자 웃으며 말했다. 매일 같이 걸으니까요. 함께 걷는 시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 요소, 사랑과의 연결. 노년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연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사회적 관계. 미국 브리거명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 15개비 흡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행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동네 모임, 취미 모임, 봉사활동, 어떤 형태든 사랑과 연결되는 구조가 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직장 동료 대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등산 모임, 사진 동호회, 노래 교실 같은 작은 커뮤니티인 경우가 많다. 이런 모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망이 된다. 작은 목표가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한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목표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올해 100번 걷기, 1년에 10권 책 읽기, 한 달에 한 번 여행.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동기, 활력, 삶의 의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도 작은 계획이 중요하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에너지는 크게 달라진다. 결국 은퇴 준비의 질문은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묻는다.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하는 삶, 취미를 배우는 삶, 작은 여행을 다니는 삶,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 이런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돈도 계산이 된다. 그래서 재무 전문가들도 은퇴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이렇게 말한다. 돈부터 계산하지 말고 살부터 그려보세요. 다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은퇴 부부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은퇴가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남편이 잠시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덧붙였다. 행복은 크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가끔 여행 가고,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 그래서 많은 은퇴 부부들이 결국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